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 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우로 영산강 하류 지역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가운데 해수부가 물 흐름이 막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한 영산강을 되살릴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더불어민주당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접어들면서 의원 전원이 사퇴한 예결위 구성은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전파지만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합니다. 전파관리소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파교실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 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 사면과 복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포함 여부입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데 만기 출소까지 1년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죄와 형벌과의 사이에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론에서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도 사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고.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만큼 사법정의와 국민통합,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에 내린 잇단호우로 영산강 하류 지역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물 흐름이 막힌 영산강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영산강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1년 바닷물을 막는 하구뚝을 축조에 생겨난 영산강 하류의 영산호. 목포와 무안 영암을 끼고 있는 하구 일대가 잇단호우에 온통 흙탕물을 이루고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관광지로 번창했던 영암 나불도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호우 때마다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때 4급수를 유지했던 영산강 물이 지금은 6급수까지 떨어져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물이 됐습니다. 6급수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오히려 정부 부처가 걱정을 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 옳은 방향이 아닐까. 환경 전문가들은 상류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강바닥엔 5m가 넘는 온이가 쌓여 바닷물 소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5에서 7m 정도 얕아졌습니다. 그 얕아진 부분은 전부 우리가 말하는 온이 하수구에 쌓이는 것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해수가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는 방법이고. 국회 김원희 의원은 2015년 하구뚝에 제2관문 설치로 바닷물 소통의 기본 방향은 정해졌다며 환경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2호 관문을 만들 당시에 물은 흘러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무엇보다 오염원을 온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적 검토를 거쳐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의 소위 비점 오염원들이 각각 어떻게 있어서 이거를 오염의 원천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빨리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우선 거기부터 예산을 넣어서 녹조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영산강의 실태를 눈으로 확인한 뒤 환경단체의 의견을 경청한 장관의 행보가 영산강을 살릴 수 있는 단초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는 고수온 현상으로 전남 연안에서 어류 폐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까지 완도 6곳 어가에서 넙치 5만 3천 마리, 신안 8곳 어가에서 조피볼락 2만 1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지역 어가 14곳에서 7만 4천 마리의 어류가 고수온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은 약 1억 7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평만과 도안만, 등량만, 여자만 등 4개 해역에는 10일째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수온은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더불어민주당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 전원이 사퇴한 예결위 구성은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의원들 사이에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하반기 원구성 이후 각종 논란을 만들어온 광주시의회가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항을 거듭한 광주시의회의 결정타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회부였습니다. 민주당은 시의회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로 무소속과 국민의힘 시의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21명 중 10명이 더불어민주당 징계 대상에 오르며 수습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새 예결위원 9명을 다시 뽑아야 하는데 징계 대상자와 상임위원장을 빼면 나머지 시의원으로 새 예결위원을 다 채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신수정 의장은 이달 초 자신의 SNS를 통해 일련의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시의회의 파행은 지난 총선 이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광주의 국회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새로 바뀌면서 시의회가 정치적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반기 시의회 원구성부터 몇 차례 투표를 거치며 난항을 겪었고 상임위 배정은 제비뽑기로 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당과 지역위원장만을 바라보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이 바뀌자 이제는 이권과 자리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밀실작당과 사실은폐를 통해 광주시의회가 자리 나눠 먹기를 한 것이라며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위원 전원 사퇴와 관련해서도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행동이지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며 계엄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죄는 없다는 궤변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전파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는 만큼 생소하기도 한데요. 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파교실을 열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음 만져보는 드론을 받아들고 한껏 신이 난 아이들. 조심스레 드론을 움직여보지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천장 높이 날아가는 등 조종이 쉽진 않습니다. 드론 조정하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고리 넣는 게임이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는 한 개를 놓지 못했어요. 집에 그 운동장 같은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날릴 계획이에요. 방송 스튜디오에 출연해 직접 뉴스를 진행해보고 전파총을 쏘며 통신을 방해하는 불법 전파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광주와 전주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파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광주와 전남, 전북 초등학생 60명이 참가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과학기술의 필수 요소인 전파와 아이들이 친숙해지도록
다양한 눈높이 체험이 준비됐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며 무선 통신 원리를 체험하고 전파 체험관 견학까지 내용도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그 드론 같은 거를 실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전파하고 굉장히 친하게 일상생활에 같이 그 전파가 함께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생소했던 전파와 전파를 활용한 현장을 체험하며 친숙함을 높이고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HD 현대사무가 사내 변전소 화재 발생 11일 만에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습니다. HD 현대사무는 지난달 28일 변전소 화재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업체 등이 협력해 오늘 변전소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회사 야드 전체에 전원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D 현대사무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11일부터 정상 조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음식점과 숙박업소에서 잇따라 서비스 논란이 불거진 전남 여수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 숙박업소 서비스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문제업소 중점 관리와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수 지역 음식 숙박업주 200여 명은 시청 앞에서 친절 실천 자정 결의 대회를 열고 친절 서비스와 정직한 가격, 쾌적한 휴식 환경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고흥과 보성, 완도, 진도군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기존 17개 시군에 이어 전국 최다인 2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 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지난해 1,170억 원에서 182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다문화 인재 전형을 통해 초등교사 2명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임용된 교사 2명은 다문화 가족과 이주 근로자 가족 등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에 배치돼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됩니다. 다문화 인재 전형은 전남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대학교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주 배경 인재를 선발해 전남 교사로 임용하는 지역 맞춤형 교원 임용 제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이 위자료 불균형 해소와 소송 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별로 최대 4배까지 위자료 판결이 달랐다며 특별구제대책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5.18 정신을 계승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